김경률 참고인들 입에 담긴 힘든 문자 테러 이런 거 많이 당하셨어요. 네,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출범 모토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른바 정의, 평등, 공정 이런 것들이 집권 4년 동안 많이 희화화돼 버렸고 결국은 조금 매몰차게 말씀드린다라면 탁현민 비서관의 어떤 소품 정도로 전락해 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말씀 중에 가짜 뉴스가 있다라는 의심을 해본 적 없습니까? 항상 스스로 경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중에 가짜 뉴스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드릴까요? 양념이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 들어보세요. 자, 김경률 대표는 들어보세요 좀. 자, 팩트 체크 계속 하셨잖아요. 문자 폭탄과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금태섭 전 의원 사건이에요. 저는 누가 공천이고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마치 강성 의원을 위해서 금태섭 의원을 날린 것처럼 이야기해서 사실은 잘못된 사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짚고 가면서 양해를 구하는 게 맞지요. 자, 위원장으로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라인펀드 사건은 희대금융 사기로 불리는데 총 1조 6천억 원대 펀드 환매가 중단돼서 피해자가 양산이 됐고요. 또 이 후보자 사위 일가와 현재 구속 중인 라인 부사장 그리고 특정되진 않았습니다만 법인 등 총 6명의 명의로 테티스 11호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 때부터 다른 펀드에 비해서 특혜 계약이 문제가 돼 있습니다. 가령 매일 환매가 가능한다든가 환매 신청 후에 4일 만에 입금이 가능하다든가 이런 문제인데요. 김 대표가 보시기에도 이게 특혜 논란이 있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뭐 이 펀드의 구성 그리고 뭐 환매 수수료, 판매 보수, 성과 보수, 뭐 환매 가능일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이것이 이제 뭐 특혜적으로 구성되어졌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펀드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지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인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지극히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신문 기사들을 보면 어떤 환매 수수료라든지 초과 수익 발생 시에 어떤 성과 보수 문제도 차이가 크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특혜 논란이 충분히 일만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실까요? 네, 정경심 교수 사건. 네, 조국 전 장관 부인이 1심 판결에서 11개 혐의가 유죄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WFM 주식이에요. 근데 이 테티스하고 똑같이요. 중요한 거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거나 펀드에 가입하는 이런 부분이 공통점이에요. 물론 여기 나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김영민 의원, 김남국 의원 지금 뭐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하지요? 양상이?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떤 점이 가장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유사하게 하는 것은 당시 사건 초기에 조국 장관 후보께서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몰랐다. 이제 이른바 이제 블라인드 펀드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냈었는데요. 사실 이제 뭐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은 조국 전 장관께서 말씀하신 이제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 것은 뭐 세계 어디에도 없는 족보에도 없는 그런 실체였던 거죠. 결국은 이제 김부겸 후보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테티스 11호 펀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관계없다. 뭐 딸의 일이다, 사위의 일이다 이런 것들도 과연 액면 그대로 언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만 조국 사태는 바로 이거에 정면 위배되기 때문에 20대 청년들이 등돌아섰고 우리 김경률 대표도 굉장히 실망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김경률 참고인들 입에 담긴 힘든 문자 테러 이런 거 많이 당하셨어요. 네,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출범 모토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른바 정의, 평등, 공정 이런 것들이 집권 4년 동안 많이 희화화돼 버렸고 결국은 조금 매몰차게 말씀드린다라면 탁현민 비서관의 어떤 소품 정도로 전락해 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경률 참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경률 참고인, 오늘 제가 처음 보고 자료에 보니까 경제민주주의 20일 공동대표라고 하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직업이? 직업이요? 직업은 회계사입니다. 회계사요? 예. 회계사시면 좀 정확하시겠네요. 그 자산 운용사를 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이라든가 증권회사에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요새 그 되게 정확하실 것 같은데 가짜 뉴스가 요새 되게 판을 치고 있죠. 그래서 가짜 뉴스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아주 큰데 가짜 뉴스의 폐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가짜 뉴스의 폐해라고 한다라면 뭐 이렇게 언론에 의해서 재생산되고 누군가가 이제 여러 가지 음모론적으로 또 이제 그걸 유포하고 하는 건데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이제 진일보하려면 시민사회 내부에서 이제 정치권과는 무관하게 시민사회 내부에서 자정되어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가짜 뉴스 폐해가 크죠. 예. 누군가는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SNS든 뭐 언론이든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퍼져가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예.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김경률 참고인 말씀을 아주 잘 하시던데 혹시 말씀 중에 가짜 뉴스가 있다라는 의심을 해본 적 없습니까? 항상 스스로 경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가로서 회계사 직업이 이제 프로페셔널 스캡티시즘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안의 단계에 따라서 의심을 하고 또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 의심의 범주 안에 든다라면 어떤 그런 의혹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회계사니까 그 전문 분야는 나름 판단할 텐데 예. 전문 분야가 아닌 정치 분야에 대해서 누구의 얘기를 듣고 전할 때 항상 가짜 뉴스일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동의합니다. 만약 그 김경률 참고인 말씀 중에 가짜 뉴스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거는 제가 물었죠. 저 김병주 위원님 그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증인과 참고인에게 알겠습니다. 진술. 예. 그러면 좀 김경률 이해해 주시기 참고인 바랍니다. 말고 네. 고일석 참고인, 예,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와주신 참고인들 많이 오셨는데 아까 제가 길을 좀 의심했어요. 조수진 의원님이 김경률 참고인께 여러 가지 일문일답을 질문을 했는데 민주당 사정은 우리 민주당이 잘 알고 바로 옆에 이제 존경하는 강선우 의원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짜 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 중에 금태섭 의원은 민주당에서 공천도 주지 않고 날렸다라고 질문했을 때 김경률 참고인은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는 이 사항을 너무 잘 아는데 금태섭 씨하고 존경하는 우리 강선우 의원님은 강서갑에서 경선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65대 35로 압도적으로 강선우 의원이 이겨서 강서갑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공천을 안 들고 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경선을 통해서 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 고일석 참고인님은 기자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강서갑 경선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예. 처음에 금태섭과 관련된 이 경선 이거 공천 안 주고 날린 겁니까? 예, 그렇지 않죠. 처음에 그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 신청을 했다가 접수를 거부당했고요. 그다음에 김남국 지금 의원이 또 경선 신청을 했다가 조절이 돼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다음에 강선우 지금 의원께서 경선 신청을 하셔서 경선이 이루어져서 경선을 통해서 금태섭 전 의원님은 탈락하시고 강선우 의원님이 당선되셔서 본선까지 당선되신 것이죠. 조수진 의원님 간단하게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제 오늘 제가 계속해서 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어떤 총리 후보자의 검증을 이유로 해서 우리 야당 의원들을 공격을 해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정책 질의하자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 김경률 대표는 이런 분이에요. 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어요. 지금까지. 원래 참여연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참여연대에서 사실상 내쫓긴 거예요, 저분이.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의 공정이라든지 정의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 문자 폭탄,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서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번 전당대회 때? 양념이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 들어보세요. 자, 김경률 대표는 들어보세요 좀. 김경률 대표는 자, 조수진 의원. 김준공과 나를 들어보세요. 죽이고 싶다. 이렇게까지 해서 문자 폭탄에 정리 좀 대해서 해주세요. 글을 썼어요. 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끝낸다니까. 팩트 체크 제가 들려드릴게요. 는 질의 시간에 하세요. 자, 팩트 체크 계속 하셨잖아요.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문자 폭탄과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금태섭 전 의원 사건이에요. 저는 누가 공천이고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자, 동아일보 4일 전 사설. 금태섭 의원을 사실상 공천 배제. 자, 4일자 사설이고요. 네. 그다음에 마무리해 주세요. 국민일보 사설. 금태섭 전 의원을 쫓아냈던 때 문자 폭탄을 상기한다. 발언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하셔야 그렇죠? 자, 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조수진 의원님, 예, 마이크 끄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만하세요. 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네. 의사진행 발언에서 사실은 경선 의원을 앞에 놓고 저도 이런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금태섭 의원하고 경선 의원은 경선을 한 사람이에요. 경선을 해서 김병수 의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예, 한 건데 그럼 그 이야기는 다른 사설에 나왔건 어떤 건 간에 그거는 사실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과하는 게 맞고요. 마치 강성 의원을 위해서 금태섭 의원을 날린 것처럼 이야기해서 사실은 잘못된 사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짚고 가면서 양해를 구하는 게 맞지요. 자, 위원장으로서 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에게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정인 참고인 신분이고 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질의를 해 주시고 품위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간사 한 분의 잠깐만 간사 한 분의 각각 한 분에 대해서만 의사진행 발언 듣겠습니다.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지금 말씀대로 존경하는 우리 서병수 위원장님 원만하게 의사를 잘 진행해 주시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잘 하셨기 때문에 사실 오전에도 주질이 우리가 7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간사 간의 합의 없이 평소에 존경하고 잘 진행하시던 서병수 위원장님께서 조수진 의원에게 추가적으로 3분을 드렸고 또 1분 이상을 더 드렸어요. 근데 이게 합의된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잘 진행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장님을 존중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 오후에 증인과 참고인이 있는 사이에도 이것이 단순한 의사진행이 아니라 자기 질의 시간에 사용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소중한 자기 질의 시간에 사실은 사실관계를 따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우리 서병수 위원장님이 원만하게 의사진행이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니 이제 그만합시다. 예, 충분히 그 의견이 진술이 되었기 때문에 네, 우리 존경하는 박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